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주식입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우상향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오늘은 0.25%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개파락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뭐 양호하게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에서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키오시아 일본 앞서서 키오시아의 지분을 도시바 지분 인수를 통해서 진행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실제 키오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기대하고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좌측에 내용을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그 영업 손실 부분들이 키오시아를 통해서 크게 커지고 확대되었었던 부분들, 앞으로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앞서서 키오시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 규모를 투자했었죠. 2018년도 당시에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사모펀드 베인키피탈과 이제 주도해서 그 컨소시엄에 참여해가지고 4조 규모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그 투자한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동사가 2020년도 당시, 2021년도 당시까지는 그래도 평가 손익이 발생됐었는데, 22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조 800억대, 그다음에 2023년도 작년에는 1조 4,300억 수준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해왔었기 때문에 우리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서 영업 적자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키오시아 때문에더라도 더 손실이 크게 더 확대된 모양새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키오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자꾸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 우리 SK하이닉스가 아직은 지분이 좀 낮지만 향후에 이제 전환사채까지 좀 감안했을 때 지분 15%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를 좀 감안해 보면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이 키오시아를 어떻게 그냥 뭐라 그러죠? 키오시아를 가지고 그냥 나중에 흑자 전환할 때까지 그냥 끌고 가면서 나중에 IPO를 시키는 거냐, 상장, 네, 이 부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는 웨스턴 디지털이 키오시아 홀딩스를 일단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뭐 여기 지금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낸드 비중이 31.4%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서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키오시아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합병하게 되면 30%가 넘어가죠. 삼성전자를 그냥 바로 대항마로 그냥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SK하이닉스도 일단은 낸드 플래시,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지분 솔리다임하고 이제 20%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점유율이 20% 수준인데 이것도 역시나 뛰어넘는 점유율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도 부담이 되는 거고, 우리 SK하이닉스도 부담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키오시아를 가지고 향후에 결국은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그 타이밍을 한번 SK하이닉스가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점에 앞서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쪽 낸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단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세대, 9세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부분에 있어서 투자 부분이 우리 그 키오시아가 지금 늦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6세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SK 하이닉스 우리 키오시아가 실질적으로 8세대, 9세대로 낸드 플래시 양산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향후의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크게 좀 전환되는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게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로.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도 정도 수준의 흑자로 전환할 때 키오시아 상장 IPO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기대하는 것은 이 IPO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IPO 하면서 얻어가는 이익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남 좋은 일 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원 사채까지 나중에 감안했을 때 전환했을 때 의결권 지분 15%를 확보하고 차후에 IPO까지 진행하는 것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가 실제 키오시아에 대해서도 또 언급한 적이 있죠. 원래 이제 그 투자 목적 자체가 재무적 투자자 형태로 진행한 부분이고 나중에 결국은 엑시트로 결국은 나오겠다 빠져나올 목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결국은 SK하이닉스는 지금 묶인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묶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국은 나중에 기업공개 IPO를 통해서 SK하이닉스는 분명히 엑시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PO를 통해서 진행할 때 단돈 돈 한 장이라도 더 붙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공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일 때보다는 흑자로 전환하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가가 SK 하이닉스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키오시아가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들을 흑자 전환하기 위해서 낸드 플래시를 적극적으로 투자 단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 그 다음에 키오시아의 상장까지 좀 감안을 해보면 지금의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이렇게 많이 다운된 부분들이 올해는 이 기저효과로 일단은 크게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기저효과로 영업이익들이 크게 확대됩니다. 올해는. 그 부분들이 바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1분기부터예요. 2024년도 1분기부터 극대화가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올해 1분기부터는 이렇게 흑자 기조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워낙 적자 규모가 컸었잖아요. 자, 여기 영업이익률 한번 보시죠. 작년 1분기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66% 영업이익 적자에서 9.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정도 수준에서 16%. 자, 이 변동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변동률. 변동률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올해 1분기부터 극에 달하면서 아주 크게 확대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하는 개념에서 우리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라든가 또는 대외 변수가 통해서 우리 미국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든지 큰 변수가 없다면 SK하이닉스는 안정적으로 15만원대 정도 수준, 여기 고점 영역이었죠. 여기 이제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돌파되면서 이제 넘어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15만원대 정도 수준은 잘 다져주고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강세로 인해서 한 20만원대 이상은 넘어갈 수 있는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렇게 90%대, 고가가 90%대입니다. 종가는 88%고요. 작년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좀 감안해 보면 올해도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오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수준을 저는 20만원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을 좀 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를 뭐 꾸준하게 계속 롱런 투자하기보다는요,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SK하이닉스를 그냥 쭉 그냥 롱 투자하기보다는요, 사고팔고 하면서 변동성이, 왜냐면 위로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좀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 신호 타점대로 사고팔고 좀 비중 조절을 잘 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SK하이닉스를 뭐 억대 이제 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큰 틀에서는 30% 정도는 비중을 핸들링하면서 SK하이닉스를 좀 충분히 사고팔고 해나가시면서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흑자 전환을 기대해야 되는 우리 키오시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결국 나중에 엑시트하기 위해서 또 키오시아를 또 활용할 거기 때문에 IPO 정도 이 이슈들이 나오는 타점인 내년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SK하이닉스 주가도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못 가고 있죠. 삼성전자 못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가벼운 우리 SK하이닉스의 향후 전망을 내다보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가들이 더 많이 날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현재 어떤 트렌드들이 삼성전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지금 이런 그림들, 답답한 그림들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는 없다. SK하이닉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변동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제가 의견을 꾸준하게 좀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실제 유료 회원분들도 이렇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의견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투자자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내가 SK하이닉스 보유자인데 어떻게 좀 매매 신호 좀 받아보겠다, 대응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편안하게 화살표 매매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런 환경들에서 SK하이닉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월간 차트, 연간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상승 가는 그림들이 이제 시작이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바닥은 여기서 나왔죠.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상반기에 바닥은 나왔는데 주가는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주가는 추세 타고 올라왔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요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박스권이요. 제가 지금 이제 본격 상승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서 여기 SK하이닉스 여기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2020년도 전후 때 이때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박스권이었어요. 여기가 돌파될 때 슈팅이 한번 더 나오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지금 큰 틀로 놓고 보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요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근데 박스권 상단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가격이 15만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5만원으로 놓고 보면 되고요. 그럼 15만원에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되면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오버슈팅을 기대하는 거죠. 그 가격 수준을 저는 20만원 이상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랠리가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한번 일시적으로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분명히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치고 달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삼성전자도
움직이긴 할 겁니다. 움직이긴 할 건데 그 사이에서 우리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1년 이렇게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그럼 2024년도는요. 한번 시세가 강하게 분출돼서 20만원이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면 SK하이닉스는요. 아마도 고가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하반기로 가면서 주가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급락이 아니라 주가 그냥 일정 부분들 주가 가격 조정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왔기 때문에 주가 가격 조정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도 역시나 제가 매매 타점들을 이렇게 월간 차트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의견들을 드릴 거니까요. 투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들 같이 함께 보시면서 우리 그 좋은 결과들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그러면 20만원 정도 수준 가격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약 한 25% 여기 한번 볼게요. 예, 한 25%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요. 그러면 20만원 정도 수준이 딱 돌파돼서 넘어가는 수준부터는 고가놀이하거나 또는 이렇게 가격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시기에서 투자 여러분들이 비중을 충분히 또 조정하고 낮춰놔야 나중에 또다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비중을 크게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도 좀 답답한 흐름 속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지금 박스권 상단 영역에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눈에 보이시죠? 네, 이런 그림들 속에서 우리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위에서 고가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의 상승도 역시나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 또는 뭐 현대차라든가 이렇게 주요 수출 기업들의 흐름들과 실적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 변수들이 항상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SK하이닉스를 뭐 마냥 좋다라고 해서 그냥 뭐 몰빵 투자한다든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향후에 우리 키오시아에 대한 IPO 그리고 낸드에 대한 낸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 가능성 기대감들을 적극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호재들이 우리 SK하이닉스에 잘 붙어서 주가 추가 강세들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